어머님, 조용하지만 단호한 제 목소리에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친척들의 숨소리만 들리는 정적.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이 베어먹지 못한 게 감히. 그리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8살 정소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범준 오빠를 치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치위생사였던 저와 치과의사였던 그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소윤아,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셔. 그래도 속은 따뜻하고 착한 분이니까 금방 마음 풀릴 거야. 범준 오빠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어머니로 세 자녀를 키우신 시어머니 한경자. 그분의 고생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참 깡마르기만 하네. 어머님의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못마땅함으로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아,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제 부모님께서 인사를 드리러 가셨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오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다정한 인사에 어머님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네, 식구가 됐으니 잘 지내봐야죠. 겉으로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부족한 게 들어와서는 우리 범준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공기를 타고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에게 이런 냉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눈물 자국을 남기며 아, 시작부터 이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 후 한 달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자, 이해하자. 홀로 아이 셋을 키우신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자. 소윤아, 엄마가 또 뭐라 하셨어? 퇴근 후 집에 온 범준 오빠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낮 시댁에 인사를 갔다가 들은 말. 범준이 아빠 살아계셨으면 이런 며느리는 절대 안 들였을 텐데. 식탁을 닦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 중이셨습니다. 힘들게 혼자 아들 치과의사로 키워놨더니 며느리도 의사 하나 들릴 줄 알았더니 고작 치위생사래. 에휴 속상해서 내가 빼짝 말라서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고 애나 낳을 수 있을지 몰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눈물도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을 남편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윤이 좀 잘 봐줘. 범준 오빠가 어머님을 안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내가 뭘? 며느리 교육 제대로 시키는 게 시어머니 도리 아니냐? 결국 범준 오빠는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범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소윤아.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원래 저러시지 않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다가 내가 장가가니까 서운하신가 봐. 응, 알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오빠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난 후엔 어김없이 범준 오빠가 제 기분을 풀어주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소윤아,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야, 집에서 먹자. 괜찮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저를 보며 범준 오빠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소윤아, 내일 집에 와서 김장 좀 도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혼자만 계셨습니다. 어머님, 다른 분들은요? 응? 다른 사람? 내가 하면 되지, 뭘. 20포기가 넘는 배추가 마당에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김장. 저는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 김장을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은 고춧가루에 얼얼했습니다. 에휴, 그것도 제대로 못해? 친정 엄마가 뭘 가르친 거야? 어머님의 한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김장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라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더 잘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왜 이렇게 늦었어? 범준 오빠가 놀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김장, 도와드렸어. 뭐? 엄마가 또? 범준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혼자 하시긴 많고 힘드셨을 텐데 도와드리는 게 며느리 도리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욕조에 몸을 담그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소윤아, 명절 전날 엄마 댁에 가야 해. 음식 준비 도와드려야 하거든. 응, 알았어. 명절 전날 저녁부터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미 시누이와 시동생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는 됐어. 며느리 드렸잖아. 소윤이가 다 할 거야. 어머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우와 시동생은 거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밤새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새벽 3시 시계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다. 명절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동생들, 조카들, 친척들까지. 아이고, 음식 정말 많이 차렸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밤새 준비했어. 뭐, 서툴긴 하지만. 어머님의 말에 저는 부엌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실에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친척들이 주르륵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소윤아, 거기 밥 좀 더 가져와. 소윤아, 물 좀. 소윤아, 김치가 모자란데? 시키기 전에 눈치 봐서 알아서 좀 챙겨드려라.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10월드 명절이라는 거구나. 밥상머리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범준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세요? 고등학생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기둥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친척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경자 언니 자식 교육이 달라. 그때였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의사가 아니래? 어머님의 동생인 막내 이모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나 속상한지. 친정 부모가 딸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살림을 잘하길 하나 예절이 뭔지도 모르고. 부엌 문 앞에서 국그릇을 들고 서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부모들부터가 문제야.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김장하던 날까지 참고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존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했던가요? 국그릇을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은 저는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친척들로 가득한 밥상 앞으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조용하지만 단호한 제 목소리에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친척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적? 숨소리만 들리는 거실. 뭐라고? 이 못 배워 먹은 게 어디서 감히.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참았습니다. 어머님의 고생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시는 건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꼴 좀 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아, 그만. 범준 오빠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하지만 이 집에 시집 온 후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너 지금. 경자 어머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의 고생은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이것이. 경자 어머님이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언니. 친척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범준 오빠는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하며 제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구나.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어디가? 범준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엉망이 된 명절. 저는 그렇게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범준 오빠, 신우이, 심지어 시동생까지.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범준 오빠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윤아. 현관문을 여는 범준 오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그렇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윤아, 미안해. 내가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범준 오빠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결혼식 날부터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지고 부모님까지 모욕당했어. 그걸 다 참았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윤아,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야.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운 딸이라고. 범준 오빠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 몰랐다고?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며칠 후 어머님이 퇴원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불러드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범준아, 소윤이 당장 데리고 와서 사과시켜. 하지만 이번에는 범준 오빠가 달랐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소윤이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 자식이 마누라한테 홀려서. 엄마, 저 결혼했어요. 이제 제 가정이 먼저예요. 범준 오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소윤아, 우리 독립하자. 엄마한테서. 처음으로 범준 오빠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명절에는 찾아뵐게요. 하지만 이제 저희 식대로 살 거예요. 어머님의 잦은 연락 없이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에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소윤아, 차 한잔 할래? 범준 오빠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건넸습니다. 응.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알아. 앞으로는 내가 소윤이 편이 되어줄게. 약속해. 범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소윤아, 잘 지내니? 응,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창밖에 봄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범준 오빠와 손을 맞잡고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소윤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용기 있는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소윤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